지금부터 오후 수업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죠. 식사들 받게 하셨죠? 자, 힘을 내서도 열심히 해봅시다. 오후에는 정비법부터 살펴나오자 하는데 정비법 63페이지 한번 2번을 한번 보십시오. 2번은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63페이지 2번 찾았나요? 자,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의 뜻이 나오는데 이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2번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리고 5번 주택재개발사업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요 토지 등 소유의 범위가 같아요. 반드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이네들을 약자로 토지 등 소유를 하죠. 정비구역 밖에 있는 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을 말해요. 그래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 추가하면은 토지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2번도 맞고 4번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반드시 가로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을 말하죠. 그런데 3번 주택 재건사업은 일단 지상권자는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 주택 재건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의자 주부리고 밑자 써봐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을 지어버리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그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 재건사업이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의 범위가 바로 일단 지상권이 안 들어가요. 지상권.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했다면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하고 그 부속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래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든가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시권이다.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 이걸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상권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보죠.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작년에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죠. 정비사업 뜻 6가지를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셨는데 도시 저소득층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혈락한 지역, 그리고 노후 불량시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그러면 자 지문으로 들어가서 1번 주거환경관리사업, 그건 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키포인트인 관리사업이 이것은 단독주택하고 단독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하죠. 이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확충해주는 사업이죠. 확충이. 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택 및 다세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하는데 정비 기반시설인 뭐 도로, 상하수, 공원, 공유시장 이런 것들을 확충해주고 공동 이용시설인 놀마작새집 구경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사업.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떠야 되고 2번 주택 재건사업에서 핵심 뜻 이건 양호.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시 밀집해 있는 지역에 산다. 밀집. 양호 밀집이 나면 재건사업이 떠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적 공업적 그 말 딱 써놔요. 상업적과 공업적 도심과 부도심 속에서 도시 활성화를 기하고 상권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사업은 바로 밀집, 열악 밀집, 정비 기반서는 열악하고 노후 불안정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시행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 양호 밀집하면 재건축, 그리고 극혈악, 도시 저소득 집단 거주 그러면 주관경 개선사업, 주거 환경 관리사업은 단독택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핵심 용어로서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5표로 가셔서 2번 문제 하나 보죠. 뭐 올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냥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2번 정비법상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약치로 기본계획을 하는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본계획은 수립권자의 정비법상 기본계획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까지만 수립권자이고 군수는 아니죠. 이때 얘네들 수립했다면 국장한테는 보고 올립니다.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보고를 꼭 올려야 되죠. 그리고 이자들 수립함에 있어서는 수립단위, 이 기본계획 몇 년을 내다보세요 하는가, 수립단위는 10년 단위로 수립하죠.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타당성 검토 주기 5년마다 한다. 그리고 이 수립권자는 이네들인데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기준은 국장이 정해준다. 그리고 이 시장 중에 대도시장까지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수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도의사가 찍어주면 수립해가지고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를 좀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5번이 틀렸는데 3년마다가 아니라 몇 년마다요? 5년. 너무 쉽게 나온 거지 이것은.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특히 그 3번 지문. 대도시 시장이 한 50만 원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런 건 좀 봐두시고 다음에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67페이지 그 문제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7페이지 찾나요? 거기 그 번호를 좀 정답하고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02를 지워버리고 4로 그리고 2를 02를 5로 좀 그 뒤에 넘어와서 3번을 6으로 4번을 7로 그리고 정답과 해설을 좀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좀 수정을 해서 공부하십시오. 01번을 몇 번으로? 04, 02를 05, 03을 06, 04를 07로 이렇게 저 정답하고 해설을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파트인데 정비법상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이다라고 청구하면 이 안에서는 행위장이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행위장 파트를 여러분은 잘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안에서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 있다. 7가지 허가대상. 허가대상 7가지 있는데 약자로 건, 공, 토, 물, 주까지. 그래서 건축물뿐 아니라 가스건축물, 가스건축물 건축과 그리고 용도 변경. 대수는 여기서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보건에서는 대수도 허가 대상이었는데 정비법상 여기는 정비구역 노후 불량시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대수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하고 용도 변경, 공개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이때 토지 형질 변경은 공유수밀 매립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죠. 토지서거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일교상 쌓을 때 중목월 지식제도 허가 대상입니다. 이런 허가 대상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시장으로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을 미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허가를 여기서 받아냈다면, 허가 받았다면 이 국토법상 56조에 따른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거 간주를 해준다는 거.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데 기득권 보호 규정 있죠.
이미 착수한 자만 이 구역 정할 당시에 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자만 기득권을 받아서 개소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데, 근데 무엇은 하고 개소합니까? 신고. 며칠에 할까요? 30일.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입업자로서 원상회복 명을 당하고, 명을 이하하면 행정 대집행 당하고,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비구간에서 허가 대상을 가볍게 보았는데요. 특히 이 경작지에서 임시 식지를 할 때도 허가 대상이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도 있죠.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여러분은 6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허용상. 그래,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하나, 그 다음에 바로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용하지 않은 간이 공장을 설치,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행위 변경, 그리고 이 구역의 전차로 결정된 대지안에서의 물건을 쌓아둔 행위, 그리고 이 개발에 지장하지 않고 자연 환경을 해소하는 범위에서 토서 제치, 그 다음에 관상용 충무 이입시기에는 허가 없이 허용된다. 이 정도는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2번 하나 보겠는데요. 정비법상 시장 군수의 허가 받지 않고 정비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렇게 돼 있죠. 몇 번인가요? 너무 쉽죠? 1번이죠. 1번. 그래서 1번은 허가 없이 허용되지만 2번, 3번, 4번, 5번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06번. 정비관에서의 행위제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일단 3번 한번 볼까요? 허가받은 상, 이걸 하겠다라고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았다면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변경이가 또 받아야 됩니다.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3번 틀렸죠. 허가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시장운수한테 못 받아야 된다고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틀렸고요. 나머지는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07번. 자, 이것은 정비법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시한테 정비국 등의 해지를 요청해야 되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국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출제가 유리시되는데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국이다라고 지금 고시하면 그 안에서는 행위자는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친구들 재산세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풀어줘버려라 라는 바로 규정입니다. 그래, 애당초 지정할 때 지정을 요청했던 자들은 거꾸로 해지해달라고 요청할 의무가 있고, 스스로 정비계획 수립에서 정비국을 정했던 자들은 스스로 해지를 해라 라고 의무를 두고 있죠. 여기서 이제 수치싸움이에요. 수치싸움. 몇 년이야, 몇 년 이게인데, 이 수치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그 수립권자가 이 계획에다가 앞으로 정비구로 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계략적인 범위를 밝혀줍니다. 정비 계획을 정비 예정구역이 정비 예정구역을 대략적으로 밝혀줘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도 밝혀주고, 그런데 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지정하고, 그리고 또 지정을 신청해야 될 때는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하냐? 구청장 등,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 구청장 등.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것은 뜻 알겠나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 내에 있는 군수를 약자로 구청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자, 이네들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이네들은 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신청하는 건데,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이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대로 이걸 딱 지정 고시해 주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세종시하고 제주도, 여기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팔도에서는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바로
이 정비 예정 구역별 바로 정비구역 수립시가 도래하면 자기들이 이걸 수립해 가지고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직접 정비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직접 지정. 그래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도래했는데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3년 이내에 지정을 신청할 때 지정을 하지 않았다. 지정 신청하지 않았던 애들이 지정을 해야 할 자가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너는 이 구역에 대하여 해제달라고 신청하고 너네들은 이 장소에 대해 해제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년. 이게 몇 년이요? 3년이. 그래 정비구역 지정 예정으로부터 몇 년에 바로 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지정을 하자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해제 조치해야 되는가? 3년 이 수치 알아주세요. 만약 이 기간 내에 딱 정비구역이다라고 증거하면 바로 이제 이 안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재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또 아니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합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정비구역이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기간 내에 이렇게 했다면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을 하기로 됐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자가 바로 조합 설립 추이를 구성해서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시장공사한테 그 기간을 이 구역 지정시부터 2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 하지 않으면 이 장소 풀어줘라 해제해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 이제 이 기간 내에 신청했다면 이 구역은 유지돼요. 그래 이제 승인을 받았다 합시다. 승인이 떨어졌다면 추진회 측에서 합법적 추진해야 되니까 시장공사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 인가 신청을 몇 년에 하도록 있을까요? 승인 떨어졌다면 2년 해야 돼. 2년에 이거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인가 신청했다 합시다. 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지면 바로 그날 등기 치면 조합은 승인되네요. 그때 인가 떨어졌다. 설립인가 받았다면 그날부터 이 조합인 시행자는 몇 년에 시장 군수한테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되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에요? 3년에. 이 기간 내에 진척이 안 되면 풀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 숙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에 시장 군수가 이 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이네들이 이 사업 지원할 수 있어. 이걸 공공지원이라고 그래. 공공지원.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지원이라고 그래. 공공지원에 하여 사업을 하게 됐다. 이 사업을 그러면 법적으로 이 절차 걸치지 않아요.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바로 이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동의서 확보해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추진에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몇 년에 이걸 하도록 되냐면은 3년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버리라. 이 흐름을 여러분은 알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 나올 걸로 예상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딱 정비구역이다라고 증거시 놨어요. 근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때에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만약 이자들이 토지등록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하나부터 이걸 5년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에요? 5년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비구역 해제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의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에 승인까지 받아냈다. 승인을 받았다면 추진회 측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2년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년. 몇 년에요?
2년. 2년에 신청하면 이 구역은 유지된다. 그리고 인가 떨어졌다면 역시 3년에 사업신가를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제버리겠다. 이렇게 흐름을 좀 알아주세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이라든가 조합이 사라졌다.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조합 설립 추진의 승인 취소. 그러면 조직은 없어진 겁니다. 그때도 해제해야 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7번을 보겠는데 5번이 틀렸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동호 소재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동호 소재가 정비구 지정구 시행부터 몇 년이 되냐까지 사업신가를 시행하면 풀어버려라 해제버려라 5년. 그래서 틀렸네요. 자, 오른쪽에 1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꼭 시험에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허용되지 않는 것, 사업 시행방식 6가지 사업별로 여러분 따다당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종류가 6가지가 있다. 알죠? 종류. 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가 있죠? 5가지 또 올라야 돼요. 그래,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설치 확대해주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 법, 스스로 개량한 법. 그리고 시행자가 그 정비구역 전부 일부를 수용한 후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동호 소유자한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동 소유자 또는 토지동 소유자 예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수용 후 공급이. 그리고 시행자가 땅만 개발해서 원주민한테 주는 환지 공급방법도 있죠. 그리고 시행자가 바로 이 자들한테 분양신청 받아가지고 분양 신청한 자에게 주택을 또 대의를 만들어서 주택 부대폭스를 분양해 주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폭스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약주로 관리처분 계획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1, 2, 3, 4를 플러스해서 호언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 호언형 방법은 유일하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할 때만 인정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이 사업을 할 때만 인정된다. 이걸 머릿속에다 꼭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절대 호언형 안 된다. 이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은 2가지가 인정되어 있죠? 뭐 인정되나요? 약자는 이제 환도되고 환도된다. 환도되고 환도된다. 그 다음에 재건축. 주택 재건축 사업은 하나만 되죠. 하나. 관만 돼. 관만. 다른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2가지 되죠. 환하고 관. 그 다음에 바로 주거환경 관리사. 이것은 간도 안 되고 환도 안 되죠. 관도 안 되고 환도 안 되죠. 이것은 바로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및 그 공동용역소를 설치 확대해주고 그리고 기존의 주택들을 그대로 보존 개량하면서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것은 관만 된다. 환 안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은 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절대 관은 인정되지 않는가? 관은 관리사업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딱 이것만 안 된다. 자기가 관리니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은 절대 관리사업을 할 때는 안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아주시고 여기 3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사업 중 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해서 공부하는 방법인 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주택만 건설해서 분양해 주는 게 아니고 주택하고 오피스까지 건설 분양을 허용한다. 이걸 개정했죠. 그래, 주택 오피스까지 함께
분양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인정하느냐? 재개발하고 재건축인데 그 장소 사업장이 준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상업지역에서 할 때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 물량은 전체 건축물 연면 대비 30% 이하만 허용된다. 이렇게 물량 연면적. 자, 이걸 전제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비사업 시행방법에도 허용되지 않는 거. 1번 보십시오. 1번 보면 마지막에 주택 재건사업 재건축사업 아까 뭐만 됩니까? 관만 되죠. 관만 되죠. 그래서 환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한다. 혼용하는 방법 다 안 되는 거죠. 됐나요? 1번은 무슨 사업 할 때는 혼용방법이 될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만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70페이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 넘어가시면은 2번이 나올걸. 자, 이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조합 설립에 따른 동의자 수를 정확하게 좀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6가지 사업하면서 무슨 사업 할 때만 조합을 절대 만들 일 없을까요? 주거만 조합은 절대 만들 일 없죠. 지역 주민 다 죽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합을 만든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합을 만든다. 그때 조합 설립에 따른 설립인가는 시정수한테 받아야 하는데 인가 신청할 때 확보해야 하는 동의자 수가 중요하다. 그래 이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동의요건이 같죠. 이것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와라 그랬죠. 그래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바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인가 받았습니다. 등기했습니다. 조합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는 바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이 성립되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다 조합이 되나 전국적으로 분양을 받게 될 때는 지상권자는 죄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지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봐보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기 봐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을 설립할 때 얼마의 동의를 요구하는가? 그 가로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 얼마? 토지동 소유자 10분의 8 그렇죠. 10분의 8 이상 동의 및 토지 면적이 얼마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는 이와 같이 조합 설립 시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고 매도 청구당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어딨냐? 재건축을 이렇게 정벽을 층에서 하는데 주택단지 안에서 하고 주택단지 안정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주택단지 안에 10동 있다면 10동을 전체 각 동별 1동 2동을 각 동별 하죠. 각 동별은 구분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설립인가 내주고 주택단지가 아닌 적이 정비구역에 포함됐다면 그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와야 설립인가 내린다. 인가 받고 등기치고 조합이 성립되면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지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고 매도 청구당한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시험 검수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2번은 그런 형식으로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세요.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이 조금 전에 동의자 수를 정리해봤는데 이런 동의자 수를 계산할 때에 토지등 소유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겁니다. 토지등 소유자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정비사업장이다.
재개발 사업한다 뭐 그럴 때 사업장이다. 그래 여기 보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집은 있다 합시다. 그래 1번지 2번 3번지 이렇게 땅이 있는데 1번지 땅 위에는 토지 소유자는 A라 합시다. 그리고 건축물도 있는데 1번지 땅 위에 건축물 소유자는 B라 합시다. 이렇게 땅은 하나인데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과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를 계산할 때는 각각 한 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여기는 그래서 1번지 땅에는 2명으로 계산하는 2명. 그 다음에 2번지 땅 보니까 바로 이 땅 보니까 여기 보니까 C라는 형제가 삼형제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4형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 땅은 한 필지인데 4형제가 공유하고 있다면 토지동 소유를 계산할 때는 바로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토지동 소유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3번지 땅을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D로 돼 있고 보니까 여기 토지 지상권자가 있는데 지상권자가 이 땅 위에 지상권자가 2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바로 토지동 소유자를 계산할 때는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중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지동 소유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자, 이 4번지 5번지 땅 보니까 이것도 F거 여기도 F거 건물도 있는데 건물도 F거 건물인데 건물도 F거 이렇게 있어. 이때 사업장 안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개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필지수 건축물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한 명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는 한 명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 사업장에는 총 몇 명 있냐? 바로 5명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정비법령상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도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된 토지동 소유자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자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가 있다. 그러면 A, B, C는 토지 소유자로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A, B, C는 한 명으로 처리하고 그 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D죠. D는 D대로 한 명으로 계산하죠. 그거는 2명으로 처리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3필지의 나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E가 있다. E가 지금 3필지 가지고 있죠. 이자는 필지수와 관계없이 한 명으로 계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필지 나대를 단독 소유한 F하고 그 나대에 대한 지상권자 이 G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자하고 토지 소유자 중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지동 소유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4명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넘어가십시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면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라고 돼 있죠.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틀렸죠. 아까 이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수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 2번 이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하기도 하지만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될 수도 있죠. 없다가 틀렸죠. 유일하게 재건축 사업만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기도 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조그마한 주택단지 안에서 추진하더라도 그것도 정비사업에 포함돼서 정비법의 규제와 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있다 그래야 되고요. 3번 이 주택 재건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아까 동의 우리가 공부했죠. 그 동의를 받아서 시장센터에 설립인가 받아야 됩니까? 신고합니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죠. 신고가 틀렸네요. 4번 건축물로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케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세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있으니까 익숙해 봐서 맞습니다. 이것은 경매한 상의 변경으로서 조합원 동의 없이 그냥 시장세한테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5번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단을 거치게 되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까요?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시도사 틀렸죠. 시장 국지국 군수. 다만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이상의 동의하에
요청이 들어갔고 요청에 따라 시장수가 실시를 해줬다면 요청한 자의 그 비용 후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시장수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시고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면 조합 설립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비법입니다.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는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은 성립된다. 틀렸죠. 반드시 설립 인가 받고 늦어도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 가서 등기하여야만이 조합은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 등기 없이는 정비법상 조합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주된 사무소 가서 등기까지 해야만이 조합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상 주택조합인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기 없이 설립인가만 받으면 조합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무슨 법? 주택법은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는 설립 신고만 하고 조합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택법상. 근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만이 조합은 성립된다. 이렇게 하시고 1번 틀렸습니다. 2번 조합임원은 겸할 수 있다 없다 마지막에 없다. 3번 자, 주택재공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봐봐요. 이 6가지 사업 중 바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절대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수가 시행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도 시장수가 해주는 것이거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가로택 정비사업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료로 등록시키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다만 여기 보세요.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럴 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 6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가?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그렇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 그래서 바로 그 19번에 3번은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도시환경 정비사업일 때는 맞아요. 3번에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일 때만?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주택재건사업은 절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4번 가로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가? 가로택. 그러면 누가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하는가? 이 가로구에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아까 토지동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동의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설립 인가를 시장군수한테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가로택 정비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맞은 것 같은가 봅시다. 조합 임원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서 퇴임 처리된 친구들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는다가 틀렸죠. 10번 보겠습니다. 조합 임원이다 옳은 거 1번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씁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둔다. 이렇게 조합장 이사 감사는 토지동 소유자의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3번 보죠. 조합장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가? 감사죠. 그래서 틀렸고 이사 틀렸고 4번 겸할 수 없다 그랬죠. 있다가 틀렸고 5번 중요한데 조합장을 제한 그래야 돼. 포함이 아니라 조합장을 제한 조합임원은 대우인 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포함이 아니라 제하고 조합장을 제하고 조합임원은 대우원 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해. 그러면 조합장은 대우원을 직을 겸하고 있을까요? 겸하지 않고 있을까요? 겸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원의 의장이니까. 근데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우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세요. 누구하고 누구는 대우원 될 수 없다고요? 이사, 감사. 그래서 조합장을 제한 조합임원은 대우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우원이 될 수 없다. 이걸 꼭 각인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설명한 거.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을 잘 이해하십시오. 정비법령상 주택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자,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아까 여기 보세요.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아까 이렇게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한테 설립인가 신청인가 받고 30년에 설립 등기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이 성립됐다면 조합원 누군가 바로 동의업을 분문하고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가 다 되는 거예요. 토지동호 소유가 다 된다는 것은 정비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다음에 정비사업이 다 완료돼 가지고 분양을 받게 될 때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 대상자가 돼서 분양받지 바로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분양받는 자는 아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고 두 번 출제됐습니다. 13번 볼까요? 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3번이죠. 1번은 밖에 틀렸죠. 2번은 전세권자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토지 소유자 써봐요. 토지 소유자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토지 소유권자 그래야 되죠. 그 자들이죠. 토지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권자죠. 됐나요? 자,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정비법령상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시공자 선정 시기하고 방법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공자 선정할 때에 이렇게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이 가로택 정비사업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되었다. 조합은 언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으로 선정해야 되는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을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는 원칙은 국장이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조합총회를 해가지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선정하지만 그러나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다. 그때는 바로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조합총회에서 지네들 맞는 정관이 정함에 따라 시공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자가 시행자다. 그럴 때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고로 이때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을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닙니다. 지네들이 만든 자치규약이 있습니다. 자치규약이 정함에 따라 바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으로 선정하면 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 지금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공자 선정해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동호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으로 선정하는 맞아 틀려요. 경쟁 입찰이 아니라 뭐요? 지네들이 만든 자치규약이 정함에 따라 시공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동호 소유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군수가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 시공으로 선정하느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언제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바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시장 군수 이네들이 바로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주민대표로서 주민대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때 주민대표가 구성되어서 바로 지네들이 원하는 그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천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 현대건설을 좀 시공으로 해주세요라고 딱 추천하면 그 자를 시공으로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공적 주체는 그걸 3번에서 2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하여 추천한 자를 시공으로 꼭 선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봐도 됩니다. 4번 꼭 봐두세요. 넘어가시고
1번 보겠습니다. 이 정비법상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 할 때 걸치게 되는데 이 안전진단은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로서 관심 있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안전진단은 누가 총대 메고 실시를 하느냐? 시장군수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는 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또 그러면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수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가지고 우리 단지 것 좀 실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한다면 그때도 바로 절차 거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요청이 들어가면 며칠 내에 실시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30일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 실시를 한다면 시장 군수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안전진단을 맡아서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하나 있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습니다. 이네들한테 돈 주고 맡기거든요. 맡겼다면 그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는 것을 원칙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장 군수가 내는 것을 원칙합니다. 다만 요청에 따라서 실시했다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나, 그러나 이것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붕괴가 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구청장 인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용금지를 취해놓았던 구조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사용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들은 제할 수 있고, 또 잔여 건축물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할 수 있고, 또 진입도로 설치한 그런 시설 부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건축물도 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도 끝났겠다. 최종적으로 그 단지 주택 재건사업 피해라 말라, 주택 재건사업을 시행 여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죠. 이때 안전단 결과 또 도시계획상 더 지역 여건상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한데, 이때 결정했다면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중 이 구청장은 바로 또 팔도되어 있는 시장군수는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시장, 도지사한테 그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받았던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께서는 이거 재건축 안 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결과나면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시장군수, 그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하면 그에 응해서 취소를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자기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해 가지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도사는 그 안전단 결과하고 그리고 그에 해당한 재건축하도록 했던 결정권을 바로 국장한테 내라고 하면 국장한테 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국장께서는 시도사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하면 시도사는 국장한테 제출해야 되고, 국장이 판단했을 때 재건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시도사한테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흐름을 좀 깨뚫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서 1번 풀어볼까요? 안전진단 설명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을까?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그래서 틀렸고, 2번 사용금지 시장군수가 딱 해놨습니다. 그때는 실시할 필요 있어요? 제합니까? 그렇죠.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되죠.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번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4번 붕괴됐다 동그라미 시장군수가 인정했다 그러면 실시할 필요가 없죠.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해야 한다 틀렸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5번 자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으로 부담한다 그래야 되죠. 원칙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원칙으로 부담한다 그래야 되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 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됐네요. 1번만 잘 받으십시오. 1번. 이 정비법상 원래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하기도 하고 조합만 돼서 하기도 한데, 이네들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았던 지정개발자가 등극했네요. 지정개발자가 등극해서 사업하겠다고 사업시행과 신청이 들어가면 시장군수는 그자도 미덥지 않다 그럴 때는 사업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20% 수치 꼭 알아두세요. 예측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3번 지문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보면 시정수는 사업 신가를 하고자 할 때에 정비구로부터 몇백 미터 이내에 교육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 그쪽 장하고 미리 협의해가지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가? 200m 이거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보면 정비법상 정비사부 중고인가 이종고시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봅시다.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우수 했다. 자기가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자기한테 중고인가 받을까요? 정비법상 써요. 정비법상 인가권은 모두 다 시장우수가 행사한다. 정비법상 인가권은 모두 다 시장우수가 행사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으세요. 정비법상 인가권은 누가 다 행사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다 행사합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뭐 중공인가 이 모든 것을 시장군수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행했다면 자기한테 중공을 받지 않아요. 그냥 공사료 고시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수는 중공인가를 자기가 내주기 이전에도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전체가 다 공사 관련된 안 났지만 일정 부분 완공된 부분만 입주예정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사용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3번 바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에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해야 돼요.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여러분이 분양받은 건축물 딱 하면 법적으로 그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보죠. 자 4번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것다 딱 내묻혀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거 찾아봐줘. 그래 여러분이 종전토지 건축물에 무슨 저당권 등을 설정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에 응했고 분양받은 101동 101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바로 종전에 토지에 있었던 저당권은 소유권을 딱 시행자 이전해 주자마자 바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넘어와서 전장걸로 간주합니다. 언제 넘어와서 전장을 보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시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 준검사를 다시 시할 수 있냐?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시정수는 다시 준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준검사 받은 걸 의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1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 관리처분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중요한데요. 정비법상 분양신청 기간 끝나가지고 분양신청의 현황을 치러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시장우사한테 인가신청해서 인가고시에 떨어지면 법적으로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돼서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사용수 못하느냐?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든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권리자들은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의 예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1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없다가 틀렸어. 있다. 2번 맞아요. 입체환지. 자, 재해상, 위해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규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토지 규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부하고 건축물 있는 대지 공유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입체환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맞고요. 2번 3번 보면 주택 재건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중요해요.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해서 확정하려면 누구한테 못 받았냐? 시장우사한테 인가받아야 돼. 중요해. 인가권은 무조건 시장우사라고 그랬어. 인가받았던 내용을 중지한다. 폐지한다. 그럴 때는 또 인가받아야 돼요. 시장우사한테. 신고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중지 밑에다 폐지도 써요.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거든 폐지하거든 다 시장우사한테 뭐 받아야 되냐? 인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고한다. 틀렸습니다. 4번 아까 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 안에 있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까지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한한다고 그랬죠. 아까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재건사부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전체 조합원이 동의했습니다. 야, 이렇게 관리처분 분양처분을 이렇게 하자라고 전체 동의했으면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리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면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기준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친구 2명 이상이 바로 사업정에다 1주택을 공유해서 투자해놨네요. 주택은 하나인데 공유자가 10명 있다 합시다. 그네들 10명에게 각각 주택을 만들어서 10개 줄까요? 한 주택만 줄까요? 한 주택만 주는 것을 원칙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수만큼 지어버려야 돼요. 소유자 수만큼 지어버리고 1주택만, 그리고 주택을 지어버리고 1주택만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틀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나치게 너무 좁은 넓은 토지, 넓은 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소시켜 대건축물이 적정화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50평짜리 가지고 있고 지분도 가지고 있었는 땅 지분도 하셨는데 조그만하게 그냥 30평짜리 만들어줘도 됐대요. 그에 대한 차익만 청산해서 주고받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분양설계 계획은 분양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습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로자 숙소 기수 정도로 주택을 세우고 있는 토지동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 공고할 수 있죠.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중요한데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 정비구역 지정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날 다음날부터 90일에 현금으로 청산해서 쫓아버리면 끝납니다. 맞고요. 그 5번은요. 밑에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를 삭제해버렸어요. 잘못됐으니까 5번 1, 2, 3, 4 이거 박스 삭제해버리고 오른쪽 옵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바로 6번 보겠습니다. 6번 관리처분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아까 했던 건데 또 나왔잖아요. 관리처분은 정비가 아닌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 포함이 틀렸고요. 2번 주택 재건축사부 관리처분 기준은 아까 했던 거 또 나오죠. 조합원 전원 후 동의를 받으면 정해진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받더라도가 틀려서 받으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사업시행에는 폐가 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으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그리고 시장수 철거를 받아서 미리 건축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거했다면 그 철거된 건축물의 권리의무는 소멸될까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 때 그 말 중에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마지막에 정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언제까지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다. 그런데 시행자가 동의가 있었다. 그래도 사용할 수 없느냐? 동의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받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틀렸어. 받았다면 사용할 수 있다. 이래야 되죠. 그리고 틀렸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따라 줄 거 봐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따라 줄 거예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따라 줄 건나요? 관리에 따라 또 합쳐요. 관리에 따라 또 합쳐요. 아까 관리가 나면 관리처분계획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밑에 써놔요. 관리처분계획 절대 안 된다. 아까 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관리처분 계획 방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부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에 따라 공동 이용수를 세울 수 있지 않 틀렸죠? 관리처분계에 따라 그 말 날려버려요. 절대 관리처분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9번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 정비법상 청산금 틀린 거 청산금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청산금은 소유권 이종고시 하고 나서 원칙적으로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든가 그랬을 때는 바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이 가능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눠내고 나눠 징수하면 되느냐?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을 때까지 분할 징수도 가능하고 지급도 가능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평가하면 된다. 맞아요. 그냥 읽어보시죠. 이런 것들 편하게. 3번 중요하죠. 자, 청산물 납발자가 이를 내지 않고 버텼다. 그러면 시장 군수관이 사업시행 대표로 뭐 조합이겠죠. 조합 같은 시행자는 시장 군수한테 청산물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합 같은 자는 직접 강제 징수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4번 청산물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가 완성되냐? 5년인데 5년은 언제부터 5년인가?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빠졌네요.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걸 물상대의 효력을 하는데 바로 저당권만 물상대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금방 했던 것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잘 받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85페이지 건축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